여보, 이거 뭐야? 나 유심 바꾼 적 없는데 왜 유심 교체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지? 설마 그거 해킹 아니야? 잠깐의 문자 알림. 하지만 그 문자 하나로 당신의 이름, 번호, 계좌, 그리고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털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신은 그 사실을 몇 시간 동안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들으면 정말 후회 없는 오디오북의 지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도 누군가의 일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유심 해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뭘 사기도 안 하고 클릭도 안 해.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뭐 하러 해킹을 해.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해커들은 당신의 부주의를 노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심칩을 노립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이 작은 휴대폰 안에는 당신의 삶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처, 은행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키고 있는 건 그 작은 유심칩 하나뿐입니다. 그 유심이 복제되거나 교체된다면 당신의 스마트폰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서 당신의 정보와 돈을 옮기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해킹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내 폰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실제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법까지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이 낯선 전화를 걸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선가 당신의 인증번호를 대신 받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분과 돈을 동시에 빼앗아가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내용은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유심 해킹,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유심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눈치채죠?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유심 해킹은 조용히 시작되고 눈치채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증상만 잘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심 해킹의 대표적인 이상 신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 목록에 낯선 기록이 있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 번호 내가 전화한 적 없는데 이건 누가 나한테 전화했지? 그게 그냥 스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화를 건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알 수 없는 번호가 통화 목록에 남아 있다면 그건 이미 다른 기기에서 당신의 번호로 전화를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정숙 어르신은 자신의 통화 목록을 우연히 살펴보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국제전화 발신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통신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유심 재발급이 이뤄졌고 다른 지역에서 자신 명의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 문자 메시지에 낯선 문자. 내가 보낸 적 없는 메시지가 있다. 카카오톡 말고 기본 문자 메시지 앱 요즘 잘 안 보시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보낸 적 없는 문자 혹은 받은 기억도 없는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건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자 앱은 스마트폰 인증의 핵심입니다. 은행, 카드사, 공공기관, 택배,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가 이 문자창을 거쳐갑니다. 그걸 누군가 엿보고 대신 받고 혹은 당신인 척 보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보안 침해입니다. 세 번째, 통신사에서 유심이 교체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왔다. 이건 해킹을 알리는 거의 유일한 직접 신호입니다. 유심 해킹은 당신 몰래 당신 번호를 다른 유심칩에 복제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기기에 꽂으면 그 순간
당신 번호는 2개로 분리됩니다. 이때 통신사 시스템은 누군가 유심을 새로 등록했다고 판단해서 유심이 교체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문자를 받고도 잘못 온 건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제가 최근 유심 교체 신청한 적 있나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번째, 갑자기 데이터가 너무 빨리 닳는다. 예전엔 이틀도 썼던 데이터가 요즘은 반나절도 안 가서 다 써버리는 느낌이신가요? 물론 날씨가 추워지고 앱 사용량이 많아지며 데이터 소비가 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르게 쓴 것도 없는데 데이터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그건 당신의 유심을 누군가가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가 급속도로 줄어들면 배터리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신이 도청감청 탈취되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인증번호 수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인증번호 23만 5,700 이런 문자 요즘은 은행, 쇼핑, 결제에서 자주 받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런 인증번호 문자가 와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당신의 계정을 탈취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번호가 지금 당신 말고 해커의 기기로 도착하고 있다면 그 몇 자리 숫자가 당신의 예금과 보험, 카드와 모든 금융 정보를 그대로 털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6번째, 로그인 오류, 카카오톡 로그아웃. 나 카톡 로그아웃 한 적 없는데 유튜브도 로그아웃 됐네. 어느 날 갑자기 자주 쓰던 앱들이 로그아웃 되어 있다면 그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로그인 알림이나 새로운 기기에서 접속하셨나요? 같은 메일을 받았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당신인 카카오톡을 새로 로그인하고 있다는 알림이 온다면 그건 이미 유심 해킹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7번째, 내가 결제한 적 없는 금융 알림 문자. 이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알림입니다. 3만 5천 원 결제되었습니다. 우리 카드 8만 원 승인, 카카오페이 송금 완료. 이런 알림이 도착한다는 건 이미 유심 해킹이 성공했고 그 기기를 통해 누군가 당신의 계좌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경우에 무조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징후는 하나만 있어도 의심해야 하고 2개 이상 보이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한번 휴대폰을 열어 통화 기록, 문자, 데이터 사용량, 인증 메시지를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유심 해킹은 조용히 침입해 당신보다 먼저 은행 앱을 열고 당신보다 먼저 인증번호를 받고 당신보다 먼저 돈을 옮깁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순서를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통신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지금 사용하는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하세요. 예를 들어 SKT 고객센터 4, KT 고객센터 100, LG U+ 100 통화가 안 되거나 유심히 무응답 상태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리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이렇게 요청하세요. 제가 유심을 교체한 적이 없는데 유심이 교체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유심 재발급이 된 기록이 있나요? 만약 기록이 있다면 당장 회선 사용 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더 이상 누군가가 내 번호로 로그인하거나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2단계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신청. 이건 생명줄 같은 조치입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요 시중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긴급보호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 거래가 일시 중지됩니다. 이체, 출금, 간편 결제 모두 차단되지만 입금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며 상담사 안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조치가 아닙니다. 가족의 돈, 당신의 노후 자산, 미래의 희망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단계 계정 비밀번호 전면 교체. 회선이 차단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해커는 이미 당신의 은행, 쇼핑, 메일, 포털 계정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정들의 비밀번호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은행카드사 앱, 카카오, 네이버, 구글 계정, 이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택배 쇼핑 관련 앱. 특히 주의할 점은 혹시 모든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반드시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4단계 내 정보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확인. 금융감독원 파이넷 또는 개인정보 노출 종합 포털을 통해 내 정보가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회선수, 최근에 사용된 계정 로그인 기록, 제3자가 신청한 인증 내역 등. 이건 단순한 불안 해소가 아니라 2차 피해 방지의 필수적인 정보 확인입니다. 5단계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 신고. 이 단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유심복제 해킹 피해를 신고하세요. 유심복제 문자 스크린샷, 인증번호 수신 알림 문자, 결제 출금, 내역 문자.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빠른 신고는 계좌 동결, 피해 환급, 2차 피해 예방의 시작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번호가 낯선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 때 바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 회선 정지. 2. 모든 은행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 신청. 3. 비밀번호 전면 변경. 4. 내 정보 노출 여부 확인. 5. 경찰 및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이 조치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지켜질 수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폰 상태가 이상하다면 지금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 해킹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단순히 통장을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삶의 신뢰와 일상 전체를 잃을 뻔했다는 것을요. 오늘 그 충격을 겪고 난 뒤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는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사기나 해킹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은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랬나? 왜 나는 그런 걸 몰랐을까?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범죄 수법은 AI보다 정교하고 기존의 보안 시스템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범죄가 치밀해진 겁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다는 건 이제부터라도 나를, 그리고 내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한다는 아주 훌륭한 출발입니다. 유심 해킹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습관 5. 이제 다시는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예방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 문자, 통화 내역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통화 목록, 문자 수신 발신 내역, 인증번호 문자, 로그인 알림 문자 확인. 어르신들은 카카오톡만 주로 보시고
문자 앱은 거의 열지 않으시는데 바로 그 틈을 해커가 노립니다. 이 통신사 마이페이지에서 유심 재발급, 이력 주기적 조회, 모든 통신사 삼성, KT, 진 고객 포털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변경 재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내 명의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특히 가족 명의로 된 번호도 함께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3. SNS 계정과 이메일 계정 2차 인증 설정하기. 해커가 가장 먼저 노리는 건 당신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이트에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가 이메일로 가기 때문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계정은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설정하세요. 즉, 비밀번호 외에도 인증번호나 생체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4. 자주 쓰는 금융앱 비밀번호 분리하기. 많은 분들이 모든 금융앱, 카드앱, 간편결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한 군데만 뚫려도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각 앱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지문인식 또는 안면인식 기능도 설정해 주세요. 이건 해커가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5. 인증번호가 수신되면 그 즉시 반응하기. 인증번호 문자가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은행 앱을 실행해 로그인 시도, 기록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회선, 상태 점검. 금융감독원 31호, 의심 신고. 개인정보, 노출 점검 사이트 접속. 즉시 확인하고 반응하는 태도만이 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해킹할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요즘 해커들이 노리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자주 쓰는 인증번호, 간편결제, 온라인 거래 정보 같은 자잘한 틈입니다. 해커는 많은 돈이 아니라 쉬운 사람을 노립니다. 그러니 돈이 많든 적든 정보가 복잡하든 단순하든 항상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습관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지인의 피해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문자, 내역 한번 확인하기, 통신사 앱 열어보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지문인식, 활성화, 인증번호 알림 확인. 이 중 하나만 해보셔도 오늘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유심 해킹 실제 피해자 이야기.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1세의 남성입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은행 앱도 있고 카카오톡도 사용했고 간단한 검색과 동영상 시청 정도는 능숙하게 하던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뉴스 보고 커피 마시고 산책을 나섰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12분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가고 와이파이를 켜도 연결이 안 되는 이상한 상태. 처음엔 단순한 통신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껐다가 켰죠.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뒤 유심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상하다. 유심이 빠졌나? 폰을 열어봤지만 유심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알림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SKT 고객님의 유심이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스팸으로 생각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00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지금 돈 빌려달라고 문자 보냈어. 카톡으로 송금 요청한 사람, 아빠 맞아.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내 번호로 내 가족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불과 10분 뒤 계좌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카드 결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물론 박진수 씨는 그 알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유심히 해커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림은 그를 속여 돈을 빼낸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도착해 112 신고, 그리고 통신사와 은행에 동시 연락. 놀란 그는 근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이버 수사팀으로 연결되었고 같은 날 통신사 고객센터에 회선, 정지 요청, 그리고 은행을 통해 본인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해킹 문자 알림을 받은 후 3일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3일 동안 해커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그의 계정, 금융정보, 심지어 지인의 전화번호까지 확보한 뒤였습니다. 이후 2개월간의 후유증. 박진수 씨는 말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일 무서웠던 건 가족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딸이 아빠가 카톡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 순간 서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후 그는 휴대폰을 바꾸고 통신사 앱과 보안 기능을 모두 점검한 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피해 보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액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2개월간 잠을 설치고 병원에도 들르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렸을까요? 우리는 모두 박진수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런 클릭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해킹당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도 유심 해킹은 조용히, 정확히, 깊숙하게 우리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1. 이상한 문자가 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2.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시작입니다. 3. 피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신고하고 조치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스마트폰은 더 이상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제 이름이고, 제 재산이고, 제 명예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매일 한 번씩은 돌아봐야 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 휴대폰을 진짜 내 것으로 지키는 법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는 단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은행, 내 정보, 내 가족과 연결된 전부를 들고 있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해킹을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스마트폰 설정 방법과 생활 속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통신사 유심 재발급 차단 설정. 모든 통신사에는 유심 재발급 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두면 당신의 명의로 제3자가 유심을 재발급받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SKT 투샵 유심 관리, 유심 변경 제한, KT 마이 내 정보 관리 유심 재발급 차단 신청, LG U+ U 고객센터 보안 설정 유심 재발급 제한. 설정해두면 반드시 본인 신분증, 본인 인증 없이는 어떤 재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2. 휴대폰에서 알 수 없는 기기 로그인 알림 켜기. 구글, 카카오, 네이버, 애플 모두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능을 켜두세요. 구글 계정 보안, 새 로그인 알림 켜기. 카카오톡 설정 개인 보안, 계정 보호 알림. 네이버 내 정보 보안 설정, 기기 로그인 알림. 5. 애플 아이폰 설정 애플 A 로그인 확인 요청 활성화. 이 알림만 제대로 받아도 해킹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앱 앤드 간편 결제 앱에 이중 인증 설정. 패턴만 생년월일만 숫자 4자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금융 앱에는 반드시 지문인식,
얼굴 인식, OTP, 보안카드 중 하나를 추가로 설정하세요.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모든 은행 앱은 2단계 인증 또는 기기 등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 앱은 비밀번호 생체 인증 구조로 반드시 설정하세요. 설정 10분이면 내 돈이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인증번호가 오면 즉시 확인 요청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차단. 나는 인증 요청한 적 없는데 문자가 왔네? 그 순간이 당신의 전 재산이 걸린 1분입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로그인 시도 확인, 통신사에 유심 변경 이력 확인, 경찰청 104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신고. 절대로 그냥 잘못 온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5. 나만의 주간 보안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한 주에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생활 습관.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스마트폰 보안 체크리스트. 통화 내역, 문자 내역 확인. 모르는 기록은 없는가? 통신사 앱에서 유심 재발급 이력 확인, 최근 데이터 사용량 급증했는지 확인, 앱별 로그인 알림 수신 여부 점검, 인증번호 수신 내역 확인 요청하지 않은 건 없는가, 앱 잠금 지문 인식 작동 여부 점검, 계좌 이상 출금 내역 있는지 확인. 이 체크리스트를 휴대폰 캘린더나 수첩에 매주 한 번씩 기록해 보세요. 당신의 스마트폰이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닌 지혜롭게 관리되는 지갑이자 신분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으며 한 가지라도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정보를 무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알고 대비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그저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이자 자존감, 당신의 삶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